안녕하세요. 스페어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치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2개 리치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4.69%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주간 기준으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전주 바로 직전주에 3.92% 상승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던 리치 시장은 한 주 만에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리츠 시장을 이렇게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알다시피 큰 이벤트가 있었죠. 이 JR 글로벌 리츠가 이제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이제 선언했고 거래가 정지되면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는데 이 JR 글로벌 리츠 사태 여파가 전체 리츠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JR 글로벌 리츠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당분간 리츠 시장 전반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리츠 시장에 대한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2.18% 상승했습니다. 이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이 거시경제 이벤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있는데요. 이번 FOMC 같은 경우는 애초 이렇게 기준금리는 동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또 이런 이제 어떤 기준금리 동결과 별개로 연준 고위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할지에 많은 이제 관심이 쏠렸던 그런 FOMC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연준은 이제 기준금리 동결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특히나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또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는 일부 위원 간의 의견 차이도 강하게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사로 불리는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주장했지만 일부 위원들은 노동결에 찬성하면서도 완화적 신호를 담은 성명에는 이견을 보이는 등 이제 위원들 간의 의견차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1일에는 이제 FOMC가 끝나고 지난 1일에는 이 닐 카시라키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가 성명을 통해서 FOMC 정책문에서 사용된 추가 조정이라는 문구가 사실상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둔 신호를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경제와 지정학적 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이러한 선제 안내는 적절하지 않다고 이제 밝혔고요. 그리고 이어서 베스 헤맥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 역시 완화 편향이라는 문구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며 유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FOMC 기자회견에서 오는 5월 15일 의장 임기 종료 이후에도 연준을 떠나지 않고 이사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의장 임기 종료 시에 이사직도 함께 사임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 관례를 깨고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미 법무부가 연준 개보수 공사비 관련 허위 정원 의혹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압박을 가했던 상황에서 파월 의장은 수사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이사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 같은 이제 파월의 이제 행보는 결국 이 연준의 독립성과 정책 수행력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3월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5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고요. 전월 대비로는 0.7% 올라서 또 2022년 6월 이후로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전년 동기 전월 대비 모두 자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했고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2%, 전월 대비 0.3% 올라서 역시 전문가 전망치에 일치했습니다. 다만 이제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웃도는 흐름을 이어가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울러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 증가율은 지난 1분기에 1.6%를 기록해서 전분기에 1.9%보다 둔화됐고 이에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번에 이제 특히나 미국의 고용 4월 비농업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표가 견고한 흐름을 보여준다면 인플레이션 급등에도 불구하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시에서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올해 12월 말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77.7%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더 급등하지 않는다면 동결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개별 리츠 소식을 좀 살펴보면 지난주에는 22개 리츠 중에서 쿠랑쿠 더원 리츠 1개 리츠만 제외하고 21개 리츠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전주에 22개 리츠가 일제히 상승했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분위기고요. 디폴트로 거래가 정지되고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JR 글로벌 리츠 여파가 컸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달 30일 플러스 0.64%를 기록하면서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JR 글로벌 리츠 사태로 인해서 당분간 리츠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 FN 리츠, 그리고 지난주 큰 폭을 했던 리츠들을 보면 삼성 FN 리츠가 마이너스 14.93%를 기록했고 한화 리츠가 마이너스 12.21% 그리고 롯데 리츠가 마이너스 7.50%를 기록했는데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대기업 스폰서 리츠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또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미래에스 글로벌 리츠,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와 같은 해외 자산을 담은 리츠들도 낙폭이 컸습니다. 쿠랑쿠 더원 리츠만 유일하게 0.58% 상승했지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전체 리츠 시장이 JR 글로벌 리츠 사태에 잠식당한 분위기인데요. 특히 이번 사태가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고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리츠 MC인 JR 투자운용과 JR 글로벌 리츠 이사회는 물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감사인 회계법인과 신용평가기관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리츠 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사태가 터진 직후에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이 JR 글로벌 리츠에 대한 특별 검사에 나섰지만 부동산 투자세법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까지 살펴보고 있죠. 다만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또 JR 글로벌 리츠를 운용하는 리츠 MC, JR 투자운용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방주 회장이 JR 글로벌 리츠 유상증자 추진과 철회로 관련 이슈가 불거지기 시작했던 지난 2월 달에 도련 대표이사 측에서 사임한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총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금융투자검사 공시심사 인력을 투입해서 JR 글로벌 리츠의 운용 실태와 과거 사업 보고서 등 공시자료가 투자 위험을 적정하게 반영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고 또 JR 글로벌 리츠 사채 발행 당시 재무 상태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점은 아마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사전 인지하고도 사채를 발행했다는 의심을 받는 MBK 파트너스 사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요. 이 JR 글로벌 리츠 사태로 인해서 다른 상장 리츠들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쿠랑쿠 라이프 인프라 리츠는 지난달 28일에 1250억 원 규모의 전단체를 발행하기로 했다가 취소를 했는데요. JR 글로벌 리츠 사태 이후로 전단체 발행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지면서 새로운 조건을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얘기를 좀 해보죠.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도 이제 해외 자산을 담은 리츠고 이 주로 오픈엔드 펀드의 재간접 투자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도 오랫동안 이제 참 문제가 있었던 그런 리츠죠. 이제 이런 가운데 또 신한금융지주 차원에서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고요. 애초 신한금융그룹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공개 매수를 통해서 기존 주주를 구제하고 사무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한계가 제약이 있다고 판단해서 신한금융지주 차원에서 약 65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한리츠 운영이 신한금융지주로부터 650억 원을 대여받아서 신한글로벌 액티브 리츠의 자리츠에 보통주에 출자해서 이 자금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과 한해 지정상금 마련 그리고 신규 투자에 활용할 방침이고요. 또 신규 투자는 COC 6.5% 이상의 국내 오피스 우선주 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주가 기준으로 4% 후반 수준인 배당률을 7, 8%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 같은 이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그리고 신한 리츠 운용, 신한 금융 규제 계획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사태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